엄마 시대가 자랑하는 고품격 뉴스 코너입니다.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 브리핑 잘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신인규의 엄마 시대. 네. 엄마의 뉴스 브리핑. 네. 예, 저희가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작에 앞서서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 네. 지난 한 주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 함께 해주셨는데 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좀 네.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실제로 엄마 시대 나오는 거 봤다. 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 제목은 왜 엄마 시대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속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엄마의 브리핑 계속 저희가 또 엄마 시대 자꾸 이게 반복을 해야 또 이게 익더라고요. 맞아요, 입에.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엄마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네. 진행하는 뉴스다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왔습니다. 365일 효도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후련하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매일매일 저희가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뉴스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윤석열 씨가 구속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또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나흘 전 조사 때는 또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재구속 당일인 10일 형사재판에도 불응을 했고 첫 그렇죠. 번째 이제 소환조사에도 불응을 했으니까 이틀 연속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예. 만약에 오늘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약간 3-4번. 야, 예, 벌써 세 삼재판. 번째. 예, 야. 구속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쵸. 네, 벌써 세 번째 불응입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좀 눈길이 가는데요. 특검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간은 11일 14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예.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얘기를 좀 지난 해드리자면 얘기. 예, 예. 이제 금요일 오후 2시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 2시간 전쯤이었나요? 이제 2시간 전에 정오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예. 역시나 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자면 변호인 측에서 구치소 내부가 덥고 당뇨로 식사를 적게 하면서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예.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11일에 불출석했던 사안을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내외 모두 네. 건강상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특검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특검팀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11일에 네. 금요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부터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맞는지 서울구치소 측에 문의를 바로 넣었고요. 어허.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건강 검사 다 했고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없다라는 어허.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곧바로 이제 오늘 오후에 다시 나와달라 이렇게 통보한 상태고요. 과연 나올지 어허.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도 지금 특검팀의 소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지켜볼 텐데 만약에 말입니다. 오늘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팀 뚜껑 열리거든요. 당연하죠. 어떤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미 반쯤 열렸다고 반쯤 보시면 열렸어. 됩니다. 반 열렸어요 지금. 네, 삼재판? 그쵸. 너 죽고 나 죽고 진짜. 예, 원래 삼재판. 이제 한국인이 또 3번은 이제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특검팀도 이제 안 나올 거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예. 아마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팀 세 번까지는 이제 저희가 한번 지켜보는데 이제 못 참습니다. 네. 이 와중에 윤석열 씨 변호를 맡고 있는 그 계몽 변호사죠.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네. 이거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길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한마디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되게 의아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저희가 방금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에도 지금 출석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아니 그 구치소 안에서는 갑자기 좀 힘이 솟아나는 건지 조사는 못 받고 운동은 운동은 하고 해야겠고 싶고.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예, 내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저도 좀 갑자기 고개를 갸우뚱 도리도리 하게 되는데요. 네, 왜 그쵸, 그러지? 그쵸. 네.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이런 윤석열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이거 또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정말 많이 억울했던 것 아. 같습니다. 진짜 보이시죠? 예.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예. 일단 실외운동 관련해서는 운동 못하도록 제한한 사실 없다. 전혀 없다. 그쵸? 예. 이제 수영자 같은 경우에는 일과 중에 1시간 이내로 실외 운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수영자와 동일한 그런 규칙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다른 수영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요거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쵸, 그쵸.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 이 점만 얘기를 했고 정상적으로 잘 실시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본인이 요새 바깥 너무 덥잖아요. 덥죠. 그래서 본인이 더워서 안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갑자기 그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 뭐 법무부 입장에서 좀 황당하면서 너무 황당하죠. 이 가짜 뉴스들이 또 퍼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조치를 강력하게 좀 한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 그 방에 독방인데 네. 뭐 선풍기는 잘 나오고 있겠죠? 당연하죠. 그죠?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50분 정도 틀어지면 안전상의 문제로 10분 정도 쉬고 요것도 이런 화재 식으로. 때문에. 그쵸. 예. 안전상의 이유로 아. 그렇게 잘 되고 있고 예. 또 이제 의료 관련해서도 뭐 윤석열 씨가 이제 당뇨병 그리고 안과질환 약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약을 못 갖고 왔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쵸. 근데 약을 본인이 구속될지 몰랐는지 왜 안 챙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입소 직후에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어.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약이 없다라고 해서 예. 당시 이제 긴급하게 아. 약품 지급했고 예. 이후에 이제 외부에서 반입해서 아. 차관 약품까지 지급을 예. 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 역시 거짓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약간 꾀병 의심하는 게 옛날에 네. 그 MB 대통령 있어요. 예. MB 대통령이 그 소위 말해서 구속돼서 재판 받으러 갈 때 그 통로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이렇게 휘청하는 연기를 합니다. 네. 진짜로 휘청하면서 벽을 디디면서 약간 이렇게 나 약간 빈혈기 이런 연기를 하는데 네. 나오자마자 예. 바로 테니스. 와 여기서 국민들 또 뚜껑 한번 열렸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테니스. 아니, 달리 서브.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아프신데 운동할 힘은 갑자기 나시나 봐요. 갑자기. 예, 갑자기. 힘이. 지금 불끈. 그러니까요. 불끈 실외 운동도 1시간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예, 특검 선풍기, 조사가 안 나오고. 선풍기 네. 20분 쉽니다. 네. 10분 아니고 20분 쉬어야 네. 될 것 같고요. 자, 좀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교육부를 비롯해서 또 5개 부처 차관을 포함한 12명의 차관급 임명 인사를 단행을 했다고 어제 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네. 어떤 한 기자가 좀 질문을 하는데 살짝 좀 공격적인 느낌이 납니다. 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매일경제 송소리입니다. 네. 오늘 그 차관급 인사 중에서 조원철 변호사님 법제처장으로 좀 지명이 되셨는데 이분이 보시니까 그 대통령이 예전에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으셨을 때 변론을 맡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대통령님 재판을 맡으셨던 변호인들이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가는 걸 놓고 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차관급 인사하실 때 이런 좀 지적 예상하셨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뭐 대통령실 입장이라든지 향후에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 비판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사서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인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신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네. 맡았던 걸 두고 이제 전 정부와 이렇게 뭐 다를 게 있냐 이런 식의 좀 함정을 판 것 같은데 네네. 이 강유정 대변인의 대처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대처를 잘했죠. 거기에 대해서 뭐 대장동 변호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말리게 또 되거든요. 산으로 가고. 그러면 기자들은 네. 또 거기서 이제 질문 딱 제목 뽑아가지고 기사를 보통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좀 피하고자 대변인이 참 대처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굉장히 좀 돋보였던 그런 네. 순간입니다. 자, 그럼 장관급 청문회를 앞두고 어제는 또 차관급 공직자 인선이 있었는데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장관급을 의원들에서 많이 이제 선출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차관급은 전문가들로 좀 많이 구성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을 했는데 일단 이제 신임 법제처장의 조원철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말씀 들은 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 등을 오. 거치면서 26년 동안 법관 그리고 변호사로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요. 예. 이 점을 높이 사서 발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조금 눈에 띄는 게 이제 신임 병무청장의 홍소영 대전주방지방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 아 제가 이제 예.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아, 말이 요거 꼬이기 이해해 주시죠. 시작하네요. 새벽입니다. 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예. 홍소영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예. 이게 1970년에 병무청 개청 이래 55년 만에 첫 오. 여성 청장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되게 눈에 띄었고 역시 국가보훈부 차관도 강윤진 전 보훈단체 협력관이 임명이 됐는데 보훈부 내 여성 최초 기록 제조기로 되게 유명하시대요 이분이. 아, 이분이? 네, 그래서 오. 이번에 차관 역시 최초로 예. 굉장히 되게 다양한 직급에서 활동을 오. 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정책의 연속성 또 실무 관료들 출신들을 많이 중용하면서 네. 이 정치인 장관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래서 맞습니다. 다양성까지 네. 모두를 좀 잘 챙긴 균형 있는 인사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윤석열 씨가 불안에 계속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일명 충성파로 예. 알려져 있던 인사들이 최근에 진술을 좀 번복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해야죠. 네. 자기들이라도 살아야죠. 아, 나부터 살자. 아 당연하죠. 그렇죠. 아니 그 윤석열 씨가 네. 본인들을 전혀 이제 더듬어주고 다 전혀 이제 녹여주지 해줘주지 않는데 않고. 예. 예, 그런데 당연히 이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예. 일단 이제 강경 충성파 3인방이 모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차장 이게 한남동에 이제 공수처에서 관저에 체포할 당시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저질했던 그 그 인물이잖아요. 영장을 막았던 인물이죠. 그쵸. 예. 근데 이 관련해서 원래는 체포 저지에 윤석열 씨가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을 해왔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빠지니까 이렇게 진술이 바뀌어서 더 관심이 갔는데 예. 당시에 이제 윤석열 씨가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더 잘 쏜다. 오. 그리고 총을 갖고 있다는 걸 너네가 좀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말 그 안에서 누구라도 한 명이 진짜 돌발 행동했으면 진짜 유혈 사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예. 드러나는 대목이고 또 이제 윤석열 씨가 세 차례 전화를 해서 비화폰 기록을 이거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건데 삭제해라. 그걸 알리지 세 마.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또 지시했다라는 예. 내용도 역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기존의 범찰 진술을 역시나 번복을 하면서 예.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에 사인을 했고 오. 폐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야. 역시나 바뀐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희구 실장 입이 아마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나 가까운 사이죠. 너무 가까이 진짜 뭐 하루에 예. 뭐 언제 화장실 갔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라 이거 입 맞습니다. 열면은 예. 진짜 이건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열렸다고 봐야죠. 이미 열렸죠.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줄줄이 또 나올 겁니다. 계속 특검 나가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예, 뭐 알아서 이제 잘 감당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순직 해병 특검도 지금 열심히 활동 중인데 여기도 지금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특히 있는 게 원래 이제 수사외압 의혹 시발점인 VIP 경로설 이것과 예. 관련해서 그동안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다라는 어. 식의 진술만 있었는데 직접 목격 진술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당시에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한 장짜리 최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예. 직후에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을 했다고 해요. 어허. 근데 진짜 웃긴 게 김태효 전 예. 차장이 작년 7월에 국회 나와서는 자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어. 없다 진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이죠. 부인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본인 살겠다고 180도 바뀐 진술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씨 주변인들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특검이 지금 3개잖아요. 이 수사가 굉장히 더 탄력을 동력을 얻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죠. 네,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이나 무려 오. 검증대에 오르는데 그야말로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공방을 좀 이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당연히 잘 살펴봤을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 여론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원 통과를 목표로 업무 태세에 들어간 상태고요. 다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인터뷰에서 후보자 소명을 일단 들어봐야 된다. 청문회니까 일리가 있다면 수용을 할 거고 뭐 납득되지 않는다면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예. 여지를 열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가부 강선우 그리고 교육부 이진숙 후보자를 특히 낙마 대상으로 삼고 총 공세에 나서겠다는 또 이런 입장을 아하.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예정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 네. 어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좀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문회 전에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의정 활동을 5년을 하면서 보좌관 51명 중에 46명을 교체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 사무처 자료를 근거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개인별로 직급 변동 내역이 좀 포함이 돼서 이게 동일인 중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동일인을 제외하고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예. 46명이 아니라 28명이 면직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의원실에 보좌진이 9명 정도 있는데 네. 누가 빠지면 또 누가 올라가면서 이게 또 변동으로 다 기록이 그쵸, 되니까 예. 그걸 다 합쳐서 지금 숫자를 센 거다. 그러니까 직급이 변동된 건데 네. 그거를 그냥 이제 면직 처리된 걸로 그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 46명이었던 거다. 근데 46명 이러면 또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이. 거의 바뀐 네.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하. 면직이 된 사람은 28명이고 이 정도는 이제 좀 평균적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청문회에서 또 네.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때 또 강선우 후보자가 또 해명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네. 또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봅니다. 네. 자, 좀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예. 윤희숙 혁신이가 출범한 지 지금 닷새째를 맞이했는데 당내 갈등은 봉합되는 게 아니라 점점 격화하는 중입니다. 아, 여기 정말 무섭게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사실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아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싸우려면 네. 차라리 이렇게 화끈하게 아. 더 싸우는 게 끝을 보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아 이러다 그냥 아예 분열되고 해체되고 그냥 점조직으로 남길 바라시는 이거 거죠. 지금 봉합이 안 됩니다. 네. 봉합이 어려워요. 근데 요즘 이렇게 국민의힘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네. 뭐 혁신위원장도 바뀌었고 지금 윤희숙 혁신위 체제가 가고는 있는데 이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떤 논란이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윤희숙 혁신위가 발표한 1차 혁신안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예. 여기서 비상개업과 탄핵 당시에 당이 보여준 모습과 관련해서 사죄문을 당원 전문에 넣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뭐가 문제냐 싶잖아요. 근데 이게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허. 나경원 장도경 의원이 이미 이제 전 대통령도 탈당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 그리고 장도경 의원 역시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만 할 것이냐라고 말을 했는데 도대체 언제 사과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혁신위 의장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 반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는 것, 이런 분들이 인적쇄신 영순이라고 생각한다. 또 강하게. 사실 이제 나경원 장도혁을 겨냥을 한 거죠. 그냥 예. 그렇게 이제 반발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약속 대련 아니냐고 또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진정성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봉숭아학당처럼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다. 네. 더 싸워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당원이 누구에게도 칼을 휘둘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인적쇄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예.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말랑말랑하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사람 따라 칼이 갈리는 건지 사실 여기에다는 뭐 이런 분들이 척결 예. 1순위다 이렇게 말해서 또 본인도 앞뒤를 안 맞는 얘기를 앞뒤가 안 하는. 맞는.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은 서로 지목하면서 청산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 끝까지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네. 한편 지도 체제 개편안을 두고도 좀 이견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건 또 2차 혁신안에 담긴 예. 내용인데요. 현재 최고위 체제를 폐지를 하고 당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 독재를 더 강화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건 1인 독재를 하겠다는 걸 이거 대놓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제2, 제3의 윤석열을 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아.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반발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 이제 니네 잘하나 보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혁신위는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하지 말라.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질타를 했고요.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도 당 지도 체제도 엿장수 마음대로다. 언제는 집단으로 한다더니 지금은 또 지도부 마음대로 1인 체제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 굉장히 그 서로의 주장만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제를 좀 바꿔서요. 네. 이제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이제 후보 등록 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주말이었는데.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 좀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네, 주말이 또 나름 의미가 있다 보니까 되게 심사숙고해서 아마 행보를 정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각각 제주도 그리고 부울경을 선택해서 오. 찾았습니다. 예. 정청래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 사산평화공원을 참배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제주 갑 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말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세에서도 좀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을 하면서 추석 전에 신속하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해내겠다 이런 예. 식으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이제 당 지지층 일각에서 수박이라는 공격을 좀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엄청 큰 수박을 본인이 실제로 너무 잘 지으셨다는데 그걸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박 농사 지어봐서 안다. 예. 큰 수박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어. 자기 수박 아니다. 이런 예. 식으로 반박을 했네요. 한편 박찬대 후보는 PK 지역을 찾아갔다고요? 네, 박찬대 후보는 경남, 울산, 부산을 차례로 방문을 해서 간담회도 했고요. 토크 콘서트로 이제 PK 지역 당원들과 만났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에는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황명선 의원, 그리고 염태영 의원, 예. 그리고 김상욱 의원, 부승찬 의원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후보는 역시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되게 고심하면서 짜내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그리고 박찬대 당대표가 된다면 박찬대 당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성을 따져보니까 이김 박김이라는 거예요. 성만 땄을 때. 예, 그래서 아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싸울 땐 이기고 이김 그리고 이김.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을 바꾼다 해서 박김 이렇게 좀 귀여우시죠? 야, 예. 요거 연구하시는데 한 5시간은 썼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저도 그렇게 이거 저는 노력 점수 좀 드려야 돼. 저는 그래도 한 12시간? 네, 되게 귀여운 예. 그런 또 이김 박김. 네. 예. F4 하고 싶다. 요런 내용까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를 좀 바꿔봐서요. 네. 지금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요? 맞습니다. 주말에 토요일에 저도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 소식을 함께 오. 전해 들으면서 예. 굉장히 놀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반가워했던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줄여서 의대협이죠. 예. 의대협이 국회 상임위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은 막 유아책이나 당근책을 내세워도 되게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은데 우린 예. 정부를 믿고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의대생들은 언제쯤 복귀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이게 아직은 시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뭐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예. 의대 학사 일정이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1학기를 지금 마친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복귀를 하면 이제 기존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1학기를 유급하면은 2학기 복학은 불가능한 규정도 좀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정부나 나서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의대생들의 발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큰 일보 진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결실의 길을 찾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 KT님께서 네. 가영 아나운서님 너무 잘해서 난 이제 여기 고정으로 모시겠다. 네. 우리 계속 KT 님, 잘해야겠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평생 고정 가겠습니다. 네, 평생 고정.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은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